방송에서 얘기 되나? 저 보리집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불법이면 안 돼 이런 얘기. 아니야 불법 아니야 합법이야. 요즘 이슈가 뭐예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이 일단은 아무래도 상급지 상승과 상승과 그로 인한 비상급지 거주자들의 그 박탈감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비상급지, 그러니까 비1급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고 이분들이 사실은 갈아타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멀리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상실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는 됐는데 사실은 이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그쵸. 많은 분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계신 뭐 이야기를 왈가왈부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개인마다 되게 다르죠. 나는 갈아타려고 매도를 했어. 그렇지. 예. 그래서 2급지를 매도를 했는데 1급지가 내가 매도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매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1급지 갈아타려고 했으면 무리해서 갈아타는 게 맞고 가야지. 왜냐면은 내가 매도했는데 다시 2급지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도가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좀 관망할 필요는 또 있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조금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경기권에서도 온기가 경기권 1급지들 기준으로 이제 온기가 퍼지는 거고 또 이 경기권 안에서도 온도차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아는 분 중에 고덕의 대장 아파트를 1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올파포를 넣었어요. 왜냐면 분위기 너무 안 좋았으니까 뭐 안 되면 말고 하는 생각으로 넣었는데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 정도로 1주택자도 8사였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래서 되게 좋은 동에 또 당첨이 되셔가지고 신축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벌이네.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정말 평범한 직장인인데 어렵게 이제 첫 주택이 청약으로 당첨이 되셨고 그 이후에 올파포가 또 1주택인 상태로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공부를 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계셨던 거죠. 왜냐면 1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어디로 갈아타야 되지? 이걸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1주택을 거주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갈아타기가 참 쉽지가 않으니까 꽤 괜찮은 주택인데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이 주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한번 해볼까?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당첨이 됐고 이제 결국은 저한테 문의하는 게 그 다음 단계를 뭘로 하느냐 이거죠. 그럼 이분은 바로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주택자 분들도 항상 시장에 눈을 좀 레이더망을 좀 이렇게 안테나를 올리셔가 쭉 빼셔가지고 항상 시장을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 사람 입장에서 말할게요. 네. 이제 안양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하이엔드가 없었어요. 아크로라는 이런 이 하이엔드가 들어온 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런 막 스카이 브릿지 비슷한 이런 준하는 막 이런 굉장히 하이엔드고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요. 좀 위상이 올라가잖아. 안양의 위상이 올라가고 가격대가 10억 7천을 딱 찍어주니까 뭐 지금 일단 뭐 미계약이 좀 남아 있건 이건 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걔는 다 해결될 거니까 해결될 거고 안양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CEO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또 이렇게 좀 프라이드나 내지는 나 여기 좀 살아 그리고 되게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바로 건너가면 범계역이고 범계역 나오면 범계역의 그 로데오 거리가 또 항상 뭐 모든 안양 평촌 뭐 이왕 있는 분들 다 로데오 거리 가서 이제 즐기고 먹고 하니까 입지 너무 좋죠. 바로 역세권에 백화점에 우리 또 아울렛 없으면 못 살아 안양 사람들은. 그래서 아울렛에 킴스클럽도 있고 하니까 거기 또 지금 요즘은 또 거기 홈플러스가 거기 다이소까지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입지가. 그래서 안양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입지에 거기 최고고 하이엔드로 간다면 충분히 저는 되게 좋은 그런 이 대장 아파트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안양이 너무너무 핫해요. 그래서 아크로베스틴이 지금 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미분양 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범계 아크로 가치원 분들이 대치주택 매수한다. 일단 뭐 말이 나온 김에 투자자분들. 오늘 화두를 앨리서님이 던져주셨잖아요. 안양 지금 뭐 저는 솔직히 지금 안양은 솔직히 최근 일주일 동안 안 가봤거든. 일주일 동안 뭔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핫하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학교는 과천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천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좀 살고 계세요. 근데 요즘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도 이제 한다고 하니까 매수 정도는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리니까 평소에도 저한테 컨설팅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툭 하늘 전화 와요.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너 말어 뭐 맨날 물어봐서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2주가 8단지 9단지가 과천. 예, 과천 8단지 9단지가 현대건설. 예, 그래서 2주비 대출 10억. 물론 뭐 갖고 계신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은 서울 빼고는 다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14억 받으신 분들은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취득세 8%를 내고라도 그냥 서울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중과. 분. 예, 중과잖아요. 비슷 중과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까 이거를 고민하시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6%, 6억, 9억 넘어가면 2%, 3%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3% 냈느니 8%, 5% 더 내고 나는 서울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규제 지역을. 예, 규제적으로 살아. 그러면 나중에는 대체 주택을 샀지만 오히려 과천을 버리게 되는 수가 수도 있다. 예, 서울을 사놓으면 나중에 그러면 뭐 이렇게 시야가 뻥 뚫리시나 봐요. 그러면서 또 서울을 사시겠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나는 가령이 또 대부분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다 그쵸. 보니까 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다 그래서 그냥 소소한 즐거움으로 대체 주택을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 가장 좋은 데가 지금 안양이죠. 안양이죠. 근데 이게 안양이 지금 군데 신축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쵸. 이 중심 말고 네. 이 외곽으로 지금 이제 북의왕. 북의왕에도 지금 이제 신축 마침 딱 맞춰서 인덕원장 SK뷰가 입주하죠. 예, 5월달에 입주를 해요. 이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아다리. 네, 아다리.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아다리. 네. 그래서 인덕원장 SK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계좌를 제가 일주일 내내 정말 계좌를 받기 위해서 중개 업무를 하러 갔는데 실패했어요. 왜냐면 시기도 계좌가 안 맞고 나오네. 비용도 많네요. 2주비, 실패했어요. 8구단지. 딱 맞으니까. 전부 다 과천 분들이에요. 미리 새 아파트를 경험해 보네 그분들은. 맞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어딜 가요? 이제는 평촌에 이제 준신축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촌역에 있으면 더샵. 더샵. 예, 더샵.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요즘은 뭐 트리지아 입주했죠. 좀 트리지아. 남아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평래프, 평촌 내면 푸르지오. 그 다음에 저 위에 뭐 인도 자이. 어바이 버스트는 이제 구축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센텀. 안양 센텀. 예, 여기가 지금 이제 교도소 앞이라 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센텀이 대단지에 인덕원 동탄성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축 아파트들로 지금 제가 지난주 내내 다 돌았거든요. 와, 이 센텀은요. 2년이 안 됐어. 그쵸? 하나 5구가 하나 나와 있는데 5구. 너무 싼 거예요, 가격이. 얼마인데? 그래서 제가 8억 5천에 나와 있더라고요. 8억 5천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부동산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그걸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 그게 조합은 보리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조합은 보리지를 이 조합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조합은 보리지를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불법이면 안 돼 이런 얘기. 아니야, 불법 아니야, 합법이야. 합법이면 아니야, 얘기해 되지. 그거는 그럼. 조합에서 보리지 파는 건 합법이잖아. 그렇죠? 근데 합법을 효당을 치더라고요. 그렇지 보리지를 효당 쳐도 되지. 어차피 뭐. 보리지를 효당을 부동산에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봉투에다가 입찰을 하게 만들어요. 와. 봉투 입찰. 봉투 입찰. 그래가지고 누가 얼마 썼는지 몰라. 그래서 막 그 이제 인감증명 첨부해가지고 입찰서에다 가격 적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와. 얼마에 웃긴다. 그 8억 5천 원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시세가 솔직히 그거 말고 물건이 또 하나 나와서 걔가 이제 9억 한 3천? 5구가? 예. 하나씩 풀겠네 그럼. 깜깜이 그냥. 그러니까 그건 일반 분양. 일반 분양 물려고 보르지 않아. 보리지 않아. 그 8억 5천과 이 가격차가 엄청 크잖아요. 낙찰 얼마 됐어? 8억 9천 7백. 8억 9,700. 9억이 안 9억이네 됐다고요? 거의. 웬일이야. 근데 나는 얼마나 웃기냐면 나의 고객은 간이 작으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실제로 9억 3천 9억 5천에 나와 있으니까 9억 가까이 돼야 써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은 했으나 이 우리 고객님 일반 이 8단지 사시는 부산 사시는 분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8억 6천 5백, 8억 6천 100 막 그거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뚜껑 가면 거의 9억이 낙찰되니까 다들 막 이 실망의 그게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벌써 안양은 저평가돼 있다. 아직 10억이 안 되고 뭐 요거는 지금 뭐 이제 9억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막 그 돈 갖고 와서 막 다 그리고 이자를 나중에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후불자 이제 후불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안양이 불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 평촌 내면 푸르지오 사드렸어요. 와. 센텀이 입주할 때 그러니까 2년이 안 됐잖아요. 1년 조금 그렇죠. 넘었는데 예. 입주할 때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잖아요. 다 안 좋았지 뭐. 할인 분양이 분양에서 다 7억 좋았지. 초반대 막 오고가. 근데 이게 안양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2017년도에 그때 과천중 1단지가 또 이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2017년에 안양이 똑같아요. 완전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소름이 끼친 게 이게 뭐냐면 2017년 그 과천중 1단지 이주 나오는 그 시점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갑자기 안양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 평촌 더샵이 평촌역에 있는 그 새 아파트 유일하게 새 아파트였거든요. 그게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보면서 갑자기 제가 왜 저러지? 그때 그 이주 수요. 과천중 1단지 사람들 이주 수요가 안양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양에 웬만한 새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뭐 준신축이든 좀 살기 괜찮은 것들이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게 안양이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동선을 봤을 때 동선. 맞아요. 저는 이제 완양 토박이니까 그쵸. 왔다 갔다 하면 알잖아요. 네. 이게 아파트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1번 지하철 1호선이 지상철이다 보니까 지상철을 건너가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 맞아. 그리고 그 지상철에 또 고가로 만안구를 건너가려면 그 고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고가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문 용어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살짝 좀 불편해. 제가 어제도 그 홍제동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서센프. 예. 왜 이렇게 이름이 힘들어? 근데 거기 갔더니 이게 앞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만요. 어떤 플랜카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이제 물론 약간 언덕에 있지만 무학제형 나오자마자 1분 컷이란 말이죠. 1분 컷이라 너무 좋은데 네. 그 아파트에 제가 이제 예비를 찍고 가니까 저 아파트를 지나가서 저까지 가서 유턴해서 돌아서 피자를 해서 이렇게 나와서 집에 가게 그 아파트를 가게 돼 있는 거야. 홍세영 운동이 도로가 좀.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버스 도선이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를 뭔가 좌회전을 못 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참 불편하다. 이 아파트 여기 마이너스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플랜카드 붙었더만요. 그 해달라. 유턴 유턴을 성공했나 봐. 유치했나. 그치. 경찰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도로는. 맞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뭐 경찰청 협조를 했는데 그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거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좀 또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도 그렇고 그다음 메가트리아도 그렇고 물론 당연히 동안구에 비해서는 이제 당연히 만안구니까 좀 네. 아쉬운 입지 면에서 아쉬운 부분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더샵 이게 지금 월곶 판교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나마 어쨌든 새로운 노선 그리고 서울과 연결성, 인덕원과의 인접성 그리고 더샵 새 아파트잖아요. 우리 송사리님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물론 뭐 아픈 손가락 딱이다. 갖고 계신가 봐. 어떤 아픈 손가락. 아니 왜냐면 힘드셨죠. 아니 아프지 않아. 괜찮아. 더샵이 이게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어떤 물론 모든 정비 사업이 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신축 아파트 되어서 만안구 대장이잖아요. 예. 예. 이제 잘 갈 일만 남았죠. 네. 그 의왕에 지금 인덕원장 SK뷰가 지금 입주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또 대출이 안 된다고 그때 얘기하셨다고. 왜안 대출이 되지? 되나요? 왜 문제 없이? 어떤 뭐 부분이 등기나 있죠? 이런 게 좀 늦어지고 하니까. 미등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시행사 협약은행, 지정은행에서만 그치. 할 수가 대출?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점검 때나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 카페 통해서 거기서 이제 조달해 주는 그런 지정은행, 그러니까 시행사 협약은행에서만 가능한 거죠. 대출 안 네. 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럼요.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그 은행의 바보가 아닌데. 그럼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기 주거래 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근데 좋은 조건이면은 거의 그 사전 점검 때 같이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하면 좋고. 그렇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꼭 거기서 받을 필요는 없는데 네.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꼭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받으셔야만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가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일반 대출 상담사한테 물어도 자기들은 이제 취급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지정은행 만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미등기 재건축 재개발은 네. 등기가 좀 늦게 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 나중에는 안 돼서 아파트 가격이 좀 제한적으로 눌러져 있는 단지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나고 나면 이제 다른 은행이나 모든 이제 뭐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뭐 DSR 극복하기 위한 뭐 사실 여러 가지 대부 상품이나 특별 대출 상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럼 전략적으로 저도 이제 책에다 썼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그런 이제 조금 금리가 높더라도 이제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세금도 오르잖아요. 그럼 그걸 이따 받았다가 전세금으로 이렇게 상환하는 방법으로도 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은행들이 이제 하려면 등기는 나야 돼요. 등기는 나야 되고 그 전에는 무조건 그래서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요 시기에 딱 하는 게 좋겠구나. 네, 무조건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이걸 놓치면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등기가 안 나서 네, 이제 대출이 안 힘들어지는 나온다고 거예요. 해서 매매가 네. 눌러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특수 상품 같은 걸로 가야죠 결국은. 근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 공덕 자이가 네. 맞아요. 등기가 네. 거의 10년, 너무 10년. 늦게 났죠. 10년이지 5년이 네, 아니라 네.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자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자 그게 보통 이제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세요. 아시는데 만약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덕자위를 전세를 주고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꿀팁이 뭐냐면 그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주택수는 분양권 상태나 입주권 상태는 대출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존 등기 나기 전까지는 주택수 포함이 안 되니까 진짜? 1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그러면 받고 버티는 거 다주택자 아니에요. 아니, 대출에 있어서는. 네. 아 대출에 있어서는. 그 전세자금 세금은 대출에 아니지.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대출이랑 세금을 나눠서 볼 수 있고 대출에 있어서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어렵다. 그리고 아까 그 이주비 대출 말씀하신 게 저도 여기가 이게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이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가 규제 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을 받고 보통은 대체 주택을 마련하시거나 뭐 전세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통 규제 지역 같은 데서 이주비 대출을 하게 되면 본인 개인 약정서가 우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로 뭐 전세를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주택을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약정이 있으면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서 아마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도 개인 약정, 즉 그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써주는 약정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진짜 경기도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온기인가 열기인가요? 이게 경기도가 지금 봐 분당도 있죠. 네. 네? 뭐 과천도 경기도죠. 지금 이 안양도 난리죠. 부천도 지금 신고가 찍었고요. 오늘 제가 카톡에서 신고가 찍은 걸 쫙 받았는데 다 경기도예요. 아, 그럼 넘어간 거네요, 벌써 온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힘이 근데 물론 다 비싸고 다 오른 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쵸. 그 지역 오를 놈만. 오를 그치. 찜만. 오를 찜만 오르는 거잖아. 오를 찜만. 갈놈갈 델놈델이잖아요. 어느 집이 오릅니까? 네. 양극화가 여전히 지역마다 있는데 네. 지금 경기도에 신고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그리고 서울이 이렇게 너무너무 오르고 네. 지금 서울은 진짜 계좌가 정말 제가 가는 데마다 계좌가 안 나오는 맞아요. 이유는 저는 오르집만 가잖아요. 그렇네. 예, 예. 제가 가는 데만 계좌가 안 나와요. 주인들이 변심하고 뭐 아들한테 물어볼게요. 내일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변심하는 거고 올려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러니까 저는 이게 경기도, 인천에 또 똘똘한 것들로 당연히 아니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성남 분당 백현마을 여기 판교잖아 판교. 네, 네. 19억 6천만 원? 네, 과천이 더 비싸네. 수원 영통구 2단지니까 2단지니까. 네, 자연 에스테이트 여기 광교 신도시죠? 네, 네. 16억. 네, 네. 이미 정보점 다 뚫은 거죠. 얘가 비싸요? 중흥이 더 비싸. 뭐 중위도 중흥이 더 비싸죠. 비싸죠. 됐어요. 네. 예. 부천 원미구도 올랐나요? 예. 센트럴 파크 프루지오 13억 5,500만 부천 원. 대장.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부천에서? 네, 네, 네. 광명시에서는 철산역 롯데캐슬 SK뷰가 제일 비싼가요? 7단지. 네, 7단지. 네. 예, 13억 3,500만 원. 야. 용인 수지구는 광교자익 더 크레스. 이것도 광교 거 아니야? 네, 네. 1,317억. 야, 1377억이야. 13억 1,100만 원이겠지. 네, 전체 금액 아닐까? 예. 단지. 예, 하남시의 위례, 위례. 그리고 신도시의 위례 롯데캐슬. 끝자락. 네. 예, 거기 송파구랑 집에 하남, 성남시랑 붙어 있는 거기죠. 화성시의 동탄역, 우리 저기 시범단지네요. 하나 꿈의 그린. 예, 우포안. 우포안 중에 하나에 11억 12억이요. 8,500만 원. 야, 동탄역 롯데캐슬은 진짜 비싼 거구나. 예, 예, 그러네요. 예, 큰 건 40평대 20억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성남 중원구의 센트럴 타운 11억 4,500만 원이고요. 역시 우포안 중에 하나인 화성시 10억 우남 퍼스트빌 10억 7천. 동안구 어떻게 동안구 아직 나왔습니다. 어바인 퍼스트 10억 700만 원. 여기 한번 살아봤죠? 네. 어때요, 어바인 퍼스트?
아 얘기해도 되나? 네, 뭐 사도 상관없지 뭐 이사 갔으니까 뭐. 아 저는 이사 나왔잖아요. 왜 이사 나왔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거 뭐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위험해. 살짝 섬이에요. 예. 아, 섬이죠. 살짝 네, 섬이에요. 양쪽으로 다. 수도권 그 순환도로.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그 인덕원 엘센트로 있잖아요. 네. 네네. 엘센트로 맞지? 인덕원 맞아요. 프루조. 네, 엘센트로. 포일 원래가 포일 프루조였는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인덕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모르겠어. 그 아이는 이제 의왕이지만 안양의 상급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또 신고가 막 나오고. 그렇지. 포일이다 저기 인덕원으로 바뀌었지. 인덕원 자이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하기 전 쫄쫄쫄 흐르고 인덕원 알겠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 아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거기도 또 의왕인데 안양의 대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안양 퍼스트 어바인 퍼스트 얘기했고요. 덕양구에서는 지축역 지축지구 센트럴 프루죠. 지축의 대장. 네. 9억 6천만 원. 싸다. 진짜 9억 6천이 너무 싸다. 15가 아닌 거 10억 넘었지 않았어? 신호가 아예 뭔가 평수가 좀 작은 다른가. 거보다. 예. 네, 왜냐면 20분 후방대도 있으니까. 용인 기흥구 예, 조현마을 동원 로얄드큐 9억 4천만 원. 팔달구나.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네. 9억 3,500만 원. 저런 아파트들은 다 10억 넘었다가 그치.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전고점을 뚫고 있는 중인 것 수원은 물량 많았잖아요. 네, 너무 그치? 재개발 많아요. 4개가 동시에 예, 그냥 예. 되니까. 예. 의왕시의 의왕 센트라인 대시양 9억 1,900만 원. 저 아이는 이제 미분양 났었던 분양권, 건데 분양권. 예. 미분양 났던 건데 요번에 또 이제 다 완판하고 예. 인동선 바로 코앞에 있어요. 미분양도 다시 보자. 네. 다시 보자. 예. 그리고 안양 만안구의 두산위부 작은 이거는 단지. 뭐 준신축인가 구축인가요? 예. 준신축 거의 신축이고 작은 그래도 뭐 단지. 8억 8천만 원이네. 예. 단원구, 안산 단원구, 안산까지 해서 안산 레이크타운 프루조. 중앙역 앞에. 예, 이건 역세권이잖아요. 예. 대장. 그래서 경기도로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그러니까 뿡레이님이 신축 입주 아파트 디딤돌 대출 후치 담보 막힌 건 언제 풀릴까요? 이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네 지금 버팀목하고 디딤돌도 계속 가계 총량에 들어가는데 그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같은 파이 내에서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융 당국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또는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의 수요가 빠지지 않는 이상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로는 당분간 특히 하반기부터겠죠. 예, 신축 아파트 잔금 못 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네, 와. 그렇게 돼요. 지금 하반기부터 사실 전세 대출도 그렇고 어려워지는 게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상반기에 은행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시려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 미동희 은행이 끝나갑니다. 아직 문이 있다는 소리예요. 닫히기 전이네요. 닫히기 전이고 작년에도 제가 딱 이맘때쯤에 곧 닫혀요, 얼른 하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 세입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곳에 생애지 초순위 주담대를 하는 수요가 많은 곳은 세입자들이 가난해서 전세를 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집주인보다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분들의 전세 레버리지를 끼고 우리가 생애 최초로 갭 투자를 할 때는 그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2개 은행에서 한 은행은 전화도 안 할 정도로 그런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입자가 앞이나 뒤나 내 뒤로 근저당이 설정되는 거 싫다. 그래서 이거를 동의를 안 해줘서 이제 계약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다. 제가 딱 그 말 했는데 작년에 딱 이 말 하고 일주일 만에 마감됐었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그 두 은행에서 곧 마감될 것 같으니까 하실 분들 빨리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이제 앨리서님이나 우리 헐님 그다음에 빠숑님 수업 듣고 임장 다니고 매물을 좀 보셨던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